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42쪽에 단어 지난주에 형태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할 차례예요. 42쪽. 42페이지. 그리고 지난주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앞에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 수업 4교시, 그 다음 독해 수업 2시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문법하고 독해는 끝나요. 문법은 어차피 113개의 도식으로 끝나니까 끝나고, 그리고 독해, 시, 소설, 비문학까지 기본 이론과 그 문제 접근, 분석 이론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제 2회독 하실 분들은 2회독하고 저랑 같이 심화,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 심화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2달 동안 문법을 정리하면 여기 기본이 아니고 답니다. 알겠죠? 요거 하고 기출문제 푸시면 돼요. 자, 42쪽에 단어 나와 있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체계다. 그러니까 체계 속에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 앞에 있는 언어의 특성 있죠. 그 언어의 특성하고 문법의 특질은 이 문법을 다 배우고 나면 그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게 맞아요. 자, 지난주에 우문을 배웠었죠. 그지? 우문은 소리의 최소 단위였죠. 다시 복습 차원에서 우문은 소리죠. 그지? 하지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 지난주에 했었던 것들. 그지?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기능이 있죠. 기능을 갖고 태어나잖아. 그지? 뜻을 구별. 자, 우문은 그래서 합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자, 그 다음 개념. 근데 우문은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소리의 덩어리를 이루죠. 그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소리의 덩어리를 이룬다. 그지? 그것이 바로 음절인데, 음절은 역시 소리죠.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최소 단위인가 하면 발음의 최소 단위. 음절, 소리의 덩어리가 되면 발음할 수 있죠. 그죠? 발음의 최소 단위. 그리고 소리 자체도 여기 덩어리져 있죠? 음절 소리인데 소리 자체도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으니까 음절은 소리가 덩어리져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음은 같은 경우에는 그앙 이렇게 3개고, 음절 같은 경우에는 그앙 이렇게 하나의 음절. 음은 3개고 음절은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벽을 치면 이제 이 벽을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 자, 뜻이 있는 말의 최소 단위 형태소였죠. 형태소. 그지? 형태소는 뜻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는 것은 어떤 실질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저절로 파악하는 실질적 의미 더하기 문법적 의미까지.
그래서 2달 동안 사실 이걸 배우는 거죠. 문법적 의미를. 그지? 자, 형태소 근데 뜯어버리면 뜻이 사라져요. 그지? 이 형태소를 뜯어버리면 뜻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 형태소는 여러분 뜻을 가진 말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 그치? 뭐 2자일 때도 있고, 1자일 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쪼개면 뜻이 사라져요. 이걸 분리하면 어차피 도식은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 분리하면 음절이나 의문이 돼요. 그죠? 그래서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에 뜻을 가졌지만 말이잖아, 이게. 말. 음성이니까 말이야, 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지. 발음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말인데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최소 단위지. 그지? 그래서 뜻을 가진 말에 뜻을 갖고 있고 발음할 수 있고 쪼개면 뜻이 사라지니까 최소 단위. 예를 든다면 하늘과 땅. 우린 하늘과 땅에 살지. 그지? 하늘, 스카이 뜻이 있단 말이야. 그지? 땅도 뜻이 있어요. 근데 분리하면, 얘를 분리하면 하늘을 분리하면 음절이 돼요. 그치? 하 플러스 늘 이렇게 음절이 되죠. 땅을 분리하면 이거 이름절자리 형태소니까 얘는 의문이 되죠. 그치? 그래서 쌍디귿, 이응 이런 식으로 형태소는 뜻을 가진 말인데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죠. 그래서 최소 단위 이렇게 된 거지. 자, 지난 시간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봤고, 자, 그 다음 단계. 문제를 풀려면 이 개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뭔가 하면 단어죠. 단어. 그럼 단어는 또 뭐냐? 단어는 이제 제일 큰 개념이잖아. 지금 의문에서, 음절에서, 형태소에서, 단어에서 점점 의미가 커가고 있잖아. 그죠? 그럼 단어는 당연히 뭐야? 당연히 뜻이 있어요. 그치? 당연히 뜻이 있는데 단어는 있잖아. 자립해야 돼. 뜻을 가졌지만 무조건 띄었을 수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띄었을 수 있고 그냥 툭 던졌을 때 무슨 말이구나 안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립성이 있다는 것은 띄었을 수 있고 그냥 던졌을 때 무슨 뜻이구나 의미 전달 가능. 자, 그렇다면 단어는 뜻이 있는 말이란 말이야. 당연히 뭐 이렇게 이음절일 수도 있고 뭐 삼음절일 수도 있고 뭐 이름절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뜻을 가진 말은 맞아요, 이게. 그리하면 형태소랑 뭐가 달라? 그지? 그 대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자립할 수 있어야죠. 알겠죠?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겠지 쭉. 단어를 분리하면 또 일로 가겠지, 형태소로. 그지? 분리하면 계속 이렇게 그 하위 개념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단어라는 것은 뜻을 가진 말인데 자립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쪼개면 자립성이 사라져. 쪼개면 더 이상 자립할 수 없거든요. 그치?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봐봐. 맨 하늘을 써볼게요. 하늘 또는 풋사과를 써볼게요. 이거 썼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늘은 하나의 단어야. 사과도 풋사과도 하나의 단어지. 맞죠? 그럼 쪼개봐. 쪼개면 형태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음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얘는 있잖아. 얘는 단어이면서 형태소이기 때문이야. 단어이면서 자립 형태소이기 때문이라고. 그냥 쪼개면 음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풋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분리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리로 가는 거야. 형태소로.
이게 형태수로 가게 되지. 그죠? 그래서 풋 더하기 사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학습했던 것처럼 사과는 뭐야? 우리가 살면서 뭐 누가 야 이거 사과다 가르쳐 준 적 없잖아. 저절로 한단 말이죠. 그럼 실주의 형태소야. 풋은 뭐예요? 풋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형태소로 쪼개지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단어는 뜻을 가진 말인데 자립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쪼개면 자립성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라는 말이 붙어야지. 최소의 자립 형식 이런 말이 붙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 문법책을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지? 자, 단어 됐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배우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은 제 설명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리고 책을 참고하시면 돼. 그리고 도식은 이게 다 해놨어, 책에. 그리고 이 책은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그 기출문제, 학생들의 질문을 다 합친 거야. 그러니까 단권화가 돼 있어.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기출 내용이야. 그지? 굳이 단권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어쨌든,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그리하다면 이 단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단어를 구분해야 품사를 구분하죠. 그치?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품사를 구분할 거 아니야. 그냥 품사를 구분하나? 지금 여기까지 순서대로 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서로 올 때 책의 내용을 정독했던 것도 좋아요. 근데 책의 내용을 정독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나? 이거 책의 내용을 한 수십 번은 봐야지 이렇게 탁탁탁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는 거거든. 어쨌든 단어의 구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3개밖에 없다고. 무작정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단어다. 3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있잖아. 그거 여기 있던 분들이 못 들으신 분도 있겠으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긴 좀 그렇고 이 밥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다양한 단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몇 개 없어요. 그지? 자, 밥다라는 것은 일단 긴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지? 그리고 배운 사람이 있겠지만 발음상 예외야 또. 그죠? 긴 소리를 가진 단음절 어간에 발음상 예외까지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라고요. 그지?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봐봐. 우리가 글을 쓸 때 필요에 따라서 이 밥다를 변형시킬 수 있잖아. 그지? 분명히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밟고, 밟지, 밟아, 밟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장을 쓸 때 필요에 따라서 변형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팔을 활용해서 별짓다 하잖아. 그쵸? 팔을 활용해서 별짓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이렇게 변형해서 써먹는 것을 똑같아.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야. 활용. 이렇게 이 다 부분에 변화를 주는 거 있잖아요. 이 다 자리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넣어 주어서 교차하는 내용 있잖아. 그치? 이것을 활용한다고 한다고. 뭐라고? 활용한다. 활용. 활용이라는 개념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활용은 뭘로 해? 사람은 팔다리로 하는 거야. 사람은 팔다리로 활용해서 별짓 다 해요. 뭐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는 부위와 이 활용을 하는 부위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마치 금붕어처럼. 이 금붕어 움직일 때 얘는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얘는 이 꼬리 부분이 살랑살랑살랑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은 금붕어가 아니잖아.
단어잖아. 어란 말이야. 말. 그러니까 요 꼬리 부분 있잖아요. 요 활용했을 때 변하는 부분을 여기를 어미라고 한다고. 그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배웠다면 이 정도 개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그죠? 활용, 어간, 어미. 이 관점은 활용의 관점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활용의 관점을 뒤집어 쓰고 봤을 때 생기는 개념이라고. 제 말은 개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냥 무한반복. 공부는 많이 했지만 제대로 막 명확하게 개념체가 딱 서 있는 사람은 잘 없어. 뭐 수업을 뭐 3번, 4번 들어도 잡다하게 많이 알고 있지 체계가 서 있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 활용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단 얘기야. 어간 어미는 활용의 관점이지 의미의 관점은 아니라고. 일단은. 그치? 자, 그럼 보십시오. 어간 어미. 자, 형태소. 어간.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잖아. 자립할 수 없어요. 어미. 절대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얘도 의존 형태소야. 그죠? 그러나 어때? 둘이 합치니까 의존 형태소니까 둘이 합치니까 자립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는 합쳐서 단어가 되는 거야. 각각 의존 형태소지만 어간과 어미는 합쳐서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예를 들었던 풋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단어란 말이야. 왜냐? 쪼개버리면 이 녀석은 자립성이 없어. 풋은. 그러니까 이 풋 같은 접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접사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근만 단어가 되는 거야. 어근이면서 자립형태소 이런 게 단어란 말이야. 어근이자 자립형태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무슨 말이구나. 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것이 자립형태소. 이런 것이 단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고 이걸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여기 와서 개념을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단어란 뭘까? 뜻이 있는 말의 최소의 자립 형식이에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형태소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지. 자립 형태소는 단어다 이거야. 자, 두 번째 또 단어. 어간과 어미 방금 했잖아요. 어간과 어미를 하나로 묶어서 단어가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뭔가 하면 여기 보십시오. 하늘이 밥을 집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립형태소 단어를 찾아봐요. 하늘, 밥, 집. 그러면 에, 을, 이, 을, 에는 의존 형태소 맞죠? 각각 의존 형태소가 맞잖아. 그지? 분명히 자립성이 없죠. 분명히 자립성은 없지만 뭐가 있어? 완전 쉽게 분리된단 말이야. 하늘이라는 녀석이 자립성이 있으니까 얘는 너무 쉽게 분리가 되는 거야. 비록 의존 형태소지만 너무 쉽게 분리되니까 학자들이 너도 단어 해라 라고 단어로 인정되었죠. 그치? 얘는 단어로 인정됐단 말이야. 왜? 자립 형태소와 너무 쉽게 분리되는 속성 때문에. 그치? 그래서 너의 이름은 뭐냐?
바로 조사이다 이거야. 조사는 단어이다. 알겠죠? 자, 흰색으로 쓰자. 3번 조사는 단어이다 이거. 결국 자립형태소 조사 색깔을 똑같이 해서 단어고 단어다. 이렇게 되는 양상이지.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여세를 몰아서 자, 예를 드릴게요. 내일이 비가 오는 날이다. 마치 예측하면서. 내일이 비가 오는 날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듯이 말했어. 그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형태소 단어의 개수를 세어보시오. 마치 어떤 사람이 예언하듯이 내일이 비가 오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형태소 단어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오. 기본적인 입장에서. 뭐 굳이 안 써도 되고 눈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매기면 좋을 것 같아. 1번. 단어를 찾고 나서 1번, 2번, 3번 번호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1분) 드립니다. 질문은 수업 끝난 후에 교수실로 와주셔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여기서 자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은 교수실에서 받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수업할 때는 교실이고 쉬는 시간에는 독서실이니까 떠들지 않고 교수실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자립형태소가 보입니다. 1번부터 그지? 비 오늘 1번이야. 날 이런 게 자립형태소. 그 다음 2번은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어간어미 그쵸? 어간어 내일이 비가 이거 잘못 썼네. 미안해요. 비가 오는 날이지. 잘못 썼어. 내일이 비가 오는 날이죠. 오늘 날이도 아니고. 내일이 비가 오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고 어미가 되는 거지. 그쵸? 2번이야. 내일이 비가 오는 날이지. 그치? 그 다음에 조사 3번. 조사 3번요. 이다도 3번. 서술격 조사 하나의 단어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건 제가 잘못 썼어. 오는 날. 기본형이 오다잖아. 기본형이 오다니까 이렇게. 오다가 오는으로 활용을 했죠. 자,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세요. 이제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 43쪽에 품사 있죠. 품사. 거기 읽어주세요.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도식을 시켜드리고 기본 시간에는
문학과 시와 소설은 제가 접근하는 방법, 기초 이론, 주요 작품을 분석해 드릴게요. 자,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단어부터 써봅시다. 단어. 이전에 뭐였던가요? 형태소죠. 이 형태소부터가 형태론입니다. 이 형태소부터가 형태론이에요. 시험에 다음 중 형태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형태론의 특징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형태론은 여기서부터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단어, 뜻을 가진 말, 최소의 자립 형식. 자, 그 다음은 개념을 써버릴게. 품사. 자, 품사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품사가 너 뭐냐? 단어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단어라고 하지 굳이 품사라고 복잡하고 귀찮게 말할 필요가 있나? 왜 굳이 품사라고 할까? 그 이유는 여기 와보세요. 자, 누군가요? 사람이죠. 그치? 이 교실에 있는 우리는 사람이죠. 다 사람이야. 그러면 자, 이걸 품사로 접근하면, 자, 사람이긴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어떻게? 분류 기준. 항상 분류 기준이 있어야지. 핑크색, 성별. 굳이 성별로 나눠서 남자, 여자. 아니, 왜 같은 사람인데 왜 남자, 여자로 합니까? 똑같은 말이야. 왜 같은 단어인데 왜 품사를 나눕니까? 필요하니까. 그지? 문법에 적용하려면 필요하니까. 인간 생활하려면 필요하니까 구분하는 거야. 그죠?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품사입니다. 품사는 단어고요. 그치? 품사와 단어는 절대 다른 게 아니라고. 같은 거라고. 다만 품사로 하면 이렇게 성별로 나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단어고 남자가 바로 품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바로 품사가 되는 거다. 그죠? 좀 품사를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 없어?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 여러분. 그치? 또 나눠봐. 그치? 우리 좋아하는 손흥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손흥민. 그치? 그 탁구 선수 있잖아, 여자. 천재. 신유빈. 단어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품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단어의 항상 기준은 핑크색이야. 단어의 분류 기준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시험 문제만 잘 풀면 되잖아요.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읽진 않습니다. 어차피 말로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돼. 어차피 제 말이니까. 제가 썼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셨죠? 좋아.
그러면 잘라서 자, 단어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게 바로 품사의 분류 기준을 할 거야. 품사의 분류 기준. 을 시작합니다. 이걸 제가 칠판에 쓰겠는데 아마 이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요. 그치? 이게 돼 있어야지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 분류 기준이니까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이제 품사가 되는 거지. 그죠? 단어가 이제 분류를 해야지 품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성별이었잖아. 그러면 단어는 이거. 혹시 단어입니까? 혹시 활용을 합니까? 자, 바꿔 말하면 혹시 당신 단어라면 어간과 어미가 있나요? 이거란 말이야. 그치? 네, 있습니다. 전 죄송하지만 없어요. 전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활용한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 네. 그러면 가변어구만. 이게 1차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하지 못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지? 그래서 뭐야? 불변어. 우리 공무원 시험 볼 때 품사를 구분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럼 품사를 구분할 때 처음부터 명사, 형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이걸 한다는 거지. 1차적으로 가변어냐 불변어냐 이걸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혹시 저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옵니까? 훨씬 잘 나오지. 얘가 훨씬 더 뜨거운 놈이에요. 왜? 사람을 생각해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얼마나 변화가 좋아. 근데 들쭉날쭉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 솔직히 대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얘가 어려운 거라고. 얘는 별로 안 어려워. 상대적으로 얘가 더 쉽고 얘가 더 어렵습니다. 얘는 변하니까. 그지? 그리하면 그 다음 단계 이 가변어를 또 분류를 할 수 있어. 기능이 뭐니? 너 활용을 한다면 기능이 뭐냐? 당연히 뭐야? 당연한 걸 묻고 그치 활용하는 말이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기능 활용하는 말이다. 왜? 이렇게. 너무 길지 않냐? 하나 생략해. 앞에 용언 이렇게. 근데 시험에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다음 중 용언을 찾아라. 없어. 그치? 그럼 더 분류를 해야 돼. 활용을 한다면 의미는 뭐냐? 이렇게. 의미. 아, 의미에 따라서 나는 두 가지로 쪼개어지는데? 이렇게. 뭔데? 나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면서 막 변한다? 나는 주로 동작이나 작용, 을 나타내면서 활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작용은 뭐냐? 작용은 비가 온다, 오다, 물이 흐르다, 바람이 분다 이런 거란 말이야. 동작? 웃다, 먹다, 가다 이런 것들. 늙다? 작용이야. 아무도 늙는 걸 피할 수는 없어. 작용이죠. 동사. 젊다? 상태야. 언젠간 사라져. 상태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질 상태는 형용사고요. 동작 작용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동사죠. 그치? 시험 문제는 이것을 구분하는 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야 저거 뭐 이걸로 끝났다만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 늘다.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헷갈리죠 벌써. 그죠?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그 이유는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활용요 아니 불변어 이것을 기능에 따라 나눕니다. 자, 이것을 기능에 따라 나누고 이번 시간 쉴게요, 여러분. 자, 기능에 따라 똑같이 나누면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뼈대, 골격.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뼈대나 골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나, 너, 좋아. 이렇게 돼 있으면 서술을 제외하고 나는, 너가, 좋아.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굵직한 거. 이게 뼈대가 된다는 거지. 뼈대를 세운 다음에 붙이는 거야. 철사로 뭐 감건 한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문장을 쓸 때 뼈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지? 체언이라고 하죠. 체언. 몸체자. 주로라는 말을 쓸게요. 주로 이런 체언과의 관계, 체언 간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여기 있잖아. 는, 가, 그지? 대조, 슝, 주어. 그치?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관계언이죠. 관계니까 관계언이지. 그죠? 그 다음 3번째. 사람으로 따지면 희생만 하죠. 자기 자신을 꾸미진 않아요. 주로 꾸밉니다.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수식언. 그냥 다른 단어를 꾸며줍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꾸미진 않죠. 그지? 자, 마지막. 그냥 단독으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품사와 절대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더 같은 놈이죠. 그치? 난 혼자서 간다. 독립언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이 녀석을 머릿속에 배경 지식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된 사람은 됐고 안 된 사람은 반복을 하십시오. 그지? 자,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마스크 쓰고 여러분도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수업은 45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쉬었다 합시다. 10분에서 15분.